네, 안녕하세요. UAE가 우리 수리온 헬기를 수입하는데 관심이 지대하다. 뭐 이런 얘기는 전번에도 드렸는데, 그게 해상 작전용에 관심이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상 작전용은 우리가 지금 반쪽밖에 못 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쪽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부는 수리온 기반으로는 소해 헬기까지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소해 헬기 말고 대잠 작전도 할 수 있거든요. 그 어느 길이 됐던 간에 이게 어떤 그 수량이 되면 그냥 대잠 작전까지 할 수 있는 완전히 완성형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저는 UAE가 마치 그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궁에서 UAE가 우리 돈을 질러서 개발을 시켰잖아요. 지금 UAE가 우리 돈 질러서 개발시킨 게 벌써 2개입니다. 알려진 것만 해도. 하나는 그 천궁이죠. 천궁에서 지금 폐사 레이더를 A사 레이더로 바꿔라. 그래서 UAE가 우리한테 선금을 묻어줬다고요.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천궁 안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돈이 들어와서 지금 천궁 2.5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2.5라 그러냐면 명색은 2예요. 2야 그냥. 그러나 레이더가 완전히 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2.5라고 표현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UAE가 LIG에 돈을 질러가지고 그 미사일 알테어 미사일이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죠. 만들었을 겁니다. 이번에 전시됐어요. 그 굉장히 좋은 미사일이거든요. 알테어 미사일.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방부 쪽에서 돈 지른 내용이 아니에요. 개발에. 예, UAE가 돈을 질러서 한 거예요. 수리온의 그러니까 이 해상 작전용도 UAE가 이거 돈 질러 가지고 야 이거 제대로 된 물건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상상의 나래가 확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모시려고 합니다. 이건 전번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예, 요번에 그 두바이 에어쇼에 예, 수리온이 가서 아주 이래저래 아주 그냥 훌륭한 묘기를 보였는데 또 이 그쪽 또 요구에 맞춰가지고 모래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저 또 콧구멍 그 못생긴 콧구멍 앞에 아주 이쁜 또 저 가리개까지 딱 해서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수리온이 우리가 뭐 많이 구박을 했지만 의외로 사고가 없었죠. 예, 그 에어버스 쪽에서 이제 납품시킨 유럽제 로터마스터에 금이가 있어가지고 예, 그게 통째로 깨져서 뽑혀 나가는 바람에 5명이 숨졌지만 이거 우리 규칙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쪽에 납품한 그 부품의 문제죠. 예, 그거 말고는 큰 사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이제 공을 많이 들인 거죠. 구박받아 오면서. 예, 그래서 참 엔지니어들이 뼈를 갈아 넣은 예, 그런 일이죠. 그래서 이건 한번 그때 이제 그 한번 직접 보시죠. 예. 두바이 에어쇼에서 네. LAH 이제 먼저 보여주죠. 이 고난도 기동을 계속 잘 해요. LAH도 이제 욕을 많이 먹는데 거꾸로 뒤집어서 날기도 하고. 네. 저런 계속적인 고난도 기동을 하려면 좀 잘 만들어야 저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네. 그래서 저런 그 고난도 기동들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대요. 수리온도 뭐 꽤 그 쇼에서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예, 저 중량급 저게 이제 4,000마력이니까 중량급인데 예, 중량급 헬기가 저렇게 안정적으로 잘 날개. 예.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UAE 쪽에서 그 저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 말하자면 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UAE 쪽에서 그 우리 그 해상 작전용이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따 이제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참 이게 구박 많이 받았죠. 일단 이제 얄미운 게 이제 그 에어버스 쪽에서 우리한테 이제 수리온 기체 그 설계도 팔고는 자기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신형 기체로 싹 올라탔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또 이
LAH 기체에 대한 설계도랑 뭐 판권 팔고는 자기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또 신형으로 올라탔어. 그러니까 이게 구덕더리 기체인데다가 돈은 또 엄청 퍼졌다고요. 제한된 기술이죠. 거기다가 이제 수리오는 야 그거 프랑스제 엔진 쓸래니까 저 고라퍼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좀 파워풀한 미제 엔진 써봐. 그래서 미제 엔진을 썼더니 이제 온갖 문제가 거기서 이제 다 불거져 나온 거죠. 저 헬기라는 물건 지저분한 물건이어갖고. 그래서 이 수리온과 LH에 대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부터 의혹이 많아요. 굉장히 큰 돈을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코르스키를 얼마 전에 록히드 마틴이 인수할 때 그 인수가가 불과 한 그러니까 6조 한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억 달러. 시코르스키 같은 세계적 수준의 헬기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가가 그 정도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시코르스키 인수하겠다고 덤비면 그건 미국에서 못하게 하죠. 당연히 못하게 하죠. 이건 국가 전략 기술이니까. 그러나 자기들끼리 아무튼 거래할 때 뭐 이쪽에서 뭐 조 단위다 몇 천억 단위다 하면 어마무시한 돈인데 그거를 뭐 그렇게 지르고서 기껏 받아온 게 구독더리든 기체 설계도 받아오고 뭐 기술도 뭐 제대로 물려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개고생하고 말이 되냐. 그 수리온 계약은 노무현 정부 때 했죠. 2005년에. 그래서 이게 의혹이 좀 많은 거고요. LH는 뭐 선택이 좀 이상했다. 뭐 좀 그 뭐 엔진도 너무 약하고 좀 이상한 걸 했어라는 그런 비판이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크게 박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박근혜 정부 때 계약을 했습니다. 2014년에. 그런데 이제 수리온을 계약할 때 세계 이제 제일 강한 데들이 이제 한 뭐 에어버스 쪽, 그 다음에 시코르스키, 그 다음에 벨, 그리고 이제 그 영국하고 이제 그 이탈리아가 연결된 아구스타 웨스트랜드 AW 이런 한 4, 5, 4개, 5개 메이커밖에 없어요. 헬기가 서방에서. 그 중에서 이제 뭐 너희들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거 같이 해보겠다라고 한 데가 에어버스 쪽밖에 없었어요. 그나마 그 엄청난 돈을 주고도. 이 헬기 기술이요 매우 까다롭고 지저분합니다. 이게 날개가 제대로 된 날개가 아니라 이게 날개가 뺑뺑 도는 놈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윙이라고 안 부르죠. 헬기에선 회전이라 그래서 로타라고 부르죠.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 이 헬기에 이렇게 뛰어드는 게 참 무모할 정도인데 이 군용 헬기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이 전 세계 시장의 한 60~70%를 차지해요. 그것도 더 차지해요. 미국 시장이. 왜냐면 미국은 기동성을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헬기나 이런 거를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무시한 수량을 써요. 미군은. 한국군이 헬기 써봐야 얼마나 쓰겠냐 이거지. 아무리 민간까지 쓰더라도. 한국의 헬기 시장 자체가 작다고. 그리고 뭐 수출하려고 딱 덤비면은 이게 뭐 옛날부터 뭐 몇십 년 뭐 이상 된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유럽 회사들 뭐 이런 것들이 미국 회사들이 버티고 있어 갖고 이게 뭐 해외 시장도 참 이게 어렵고 그런데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헬기 들어가기 잘했다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헬기 형태의 중무장 드론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제 드론이 무슨 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도 있지만 헬기 형태로 돼 있는 드론, 그러니까 미국의 그 MQ-8C 같은 그런 드론들, 함상에서 운영될 수 있는 헬기 형태 드론도 필요할 거다. 그리고 또 하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힘이 크고 이제 북한 자유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헬기를 막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면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겠다. 중국은. 왜냐면 이게 일종의 상륙 기동 타격 고속 기동 타격 능력이라서 중국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된다. 제가 헬기가 한반도에 있어서는 중국에 대한 전략적 억지력입니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했었죠. 나중에 되니까 헬기 기술이 그래서 중요했구나가 밝혀진 거예요. 근데 10년 전, 뭐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뭐 2005년에 뭐 저희 수리온 계약할 때 이때로 한번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면 겁대가리 없이 한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결정이었어요. LH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갭 있잖아요. 결정 자체는 국내 시장도 작고 물건 자체는 지저분하고 까다로운 물건이고 그 몇 개 회사가 전 세계를 그냥 주구장창 뜯어먹고 있는 그런 사업 분야인데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그거 제대로 노하우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런 겹겹의 장벽이 있는 시장에 돈 몇 푼 딸랑 들고서 그거 덤벼보겠다고 했으니 무모한 시도예요. 그 진입이. 그런데 그걸 꾸역꾸역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크게 뭐 나라가 망할 정도로 돈 쓰지는 않았잖아요. 또 물건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게 아예 싸다가 바리바리 싸다가 무슨 다 고철 처리해야 될 그런 물건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서 기술이 많이 또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게 두 가지 측면 대한민국에서 이 헬기 형태의 중무장 드론을 개발하는 이제 핵심 기술들을 거의 다 장악했다라는 측면이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유인이든 무인이든 헬기를 이용한 그 기동 강습 전력이 중국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압박감을 주는 전략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그런 억제력이다. 이게 어느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가 결과적인 대성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저만 해도 저도 굉장히 무모한 사람인데 2005년에 헬기 하겠다 그러면 이사정 알았으면 저는 뜯어 말렸어요. 미쳤냐. 대한민국 거 해봐야 몇 대나 만든다고 수출도 안 되는 물건이야 그건. 그냥 전 세계가 그냥 한 서너 개 그 헬기만 갖고 몇십 년 동안 뜯어먹고 살아온 회사들이 딱 스크럼 짜고 딱 막아내고 있는 아주 배타적인 비즈니스 영역이고 그 끼어들 틈이 없어 거기는. 저는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말렸을 것 같아요. 2005년이면. 2014년에 박근혜 정부 때도 제가 만약에 밀리터리를 했었다면 그때도 도시락 싸고 말렸을 것 같아. 근데 그게 2023년이 되고 났더니 야 제가 이게 효자될 놈일세 앞으로 결과적으로 대성공이 된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뼈를 갈아놓고 몸을 갈아놓은 사람들이 있겠지. 엔지니어라든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UAE 수출되면 이게 결과적 대성공이구나라는 거를 최종 증명해주는 증명서가 돼요. 그래서 좀 UAE 수출이 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죠.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기가 저게 참 밖에 수출하기가 참 지랄 같은 물건인데 강자들도 많고 그리고 아주 배타적이고 물건 자체는 까다롭고 한국이 특별한 가격 경쟁력 가지기도 쉽지 않고 첫째는 가격 경쟁력이 그나마 저희가 한 20% 싸대네요. 예. 둘째는 이 복잡한 임무, 복잡한 무장을 우겨 넣어야 되는 그런 헬기에 있어서 한국이 그 통합을 아주 유연하게 잘해줄 수 있다라고 UAE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밀리터리 또 저희 평론가께서 원래 이걸 언급을 하셨어. 이 디펜스 뉴스. 그분은 그걸 언급하면서 한국이 해군 버전의 그 헬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UAE가 해군용을 원하는데 한국이 해군 버전이 없어서 한국이 해양경찰 거를 납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원문을 읽으니까 그게 아니야. 해군이든 육군이든 상관이 없이 메리타임 베리언트라 그랬거든요. 이거 메리타임 베리언트가 소해 대잠 헬기를 뜻해요. 이 군사 용어에서 제가 이렇게 뒤져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메리타임이 바다니까 해군용 그다음에 바다 작전용 바다를 좀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신 건데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소해 대잠 헬기를 메리타임 베리언트라 그럽니다. 소해 대잠 임무를 위해서 파생된 거를. 그래서 이 기사의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해상 작전을 위해 수리온을 사용할 예정이다. 카이의 조석주는 UAE를 위한 수령 버전에는 기관포 대신 해상 감시 레이더가 장착된다라고 밝혔다. The UAE is seeking a maritime variant. Instead of the gun
present in the KUH. It is equipped with a radar. So noted.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런 번역을 잘못하셨더라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해상 작전이 아니고요. 이 군사 용어에서 헬기가 해상 작전용이다. 그러니까 해상용이다. 라고 할 때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소해 헬기와 대잠 헬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귀가 번쩍 트인 거예요. 이건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그냥 헬기 파는 게 아니라 이 소해나 대잠이 되면 장비가 어마무시한 것들이 통합이 됩니다. 이런 아주 복잡한 장비를 통합한 이 해상작전용 헬기를 UAE가 한국한테 찾는구나. 근데 한국이 언제 해상작전용 헬기 언제 하고 있어? 네, 하고 있습니다. 반쪽이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요. 이 아래에 붉으스름한 거. 이게 대잠이고요. 그 위는 해상작전이에요. 저기 소해입니다. 일단 한국이 개고생 해갖고요. TADS라는 애 만들었어요. 이 TADS가 타겟 애퀴지션 무슨 시스템인데 이게 저기 표적 획득 조준을 위한 전자광학 적외선 EOIR이에요. 마치 저기 EOTS랑 비슷해. 저거 뭐지? 저거에 KF-21에 EOTS 같은 거예요. 쫙 멀리 있는 거 쫙 보면서 쫙 움직이면서 쫙 가서 뿅 하면 쭉 쏘고 뭐 이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forward looking 인프라레드 그러니까 인프라레드죠. 예. 그러니까 적외선. 예. 그러니까 전방 관찰 적외선이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아마 TADS랑 같이 결합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쭉 보는 거죠. 그 타겟과 상관없이 타겟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타겟을 노리는 거고 전방을 쭉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거. 적외선으로. 그러니까 이제 밤도 내다볼 수 있게 되죠. 예. 적외선은 밤에도 지형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를 달고 있고요. 해상 바다를 딱 쏠 수 있는. 예. 공중 감시도 어느 정도 되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만약에 이게 저기 4,000m 고도에서 떠 있어. 그러면은 이 바다도 보지만 바다랑 그 사이에 있는 날아다니는 물건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 감시도 되는 거죠, 당연히. 그다음 우리 개고생해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다 만들었다고요. 덜컴. 그러니까 덜컴은 특히 헬기는 뭐가 위험하냐면은 보병들이 쏘는 요거 있잖아요. 스팅어. 우리 치면 이제 신궁. 예. 아마 요번에 이제 UAE에 선금 받아서 LIG가 개발한 그 알테어가 신궁 같은 걸 거예요. 이 보병이 쏘는 걸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덜컴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나를 누가 레이더로 쏘고 있나 안 쏘고 있나 알아채는 거 레이더 워닝 리시버 RWR 뭐 이런 것들이에요 전부. 예. 그 다음에 나한테 미사일 쐈나 안 쐈나 알아채는 거 MWR 이런 것들이 전부 체프는 금속가루 확 뿌려갖고 적 레이더를 교란시키는 거 그게 이제 체프고 플레어는 폭죽같이 바바바방 하고 불꽃 쏴갖고 적 미사일의 적외선 추적기를 마비시키는 거죠. 공중에 열원을 뿌려서. 생존 장비들이죠. 이거 다 우리가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술 제휴를 했던 뭐 직접 개발했습니다. 전자전.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레이더를 안 켜고 상대방 레이더나 상대방의 전자파를 이거 적에서 발신되고 있는 거야라고 식별을 하고 그 발신 쪽의 그 방향 이런 것들을 알아채고 뭐 이런 것들이죠. 전자전이죠. 이런 것들 외에 이제 기뢰 제거를 위해서 기뢰를 알아내는 레이저 탐색, 그 다음에 기뢰를 무인 처리해주는 무인 장비, 그 다음에 바닷속에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그 기뢰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중 드론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이게 이제 소해 헬기가 돼요. 예,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아까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 ALMDS 이거 우리 다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해서 갖고 있어요. 무인 기뢰 처리 장비 AMNS
예. 그 다음에 수중 자율 기뢰 탐색체. 이건 이제 일종의 그 물속에서 이제 그 조종해서 기뢰 찾아다니는 이제 조그만 드론이죠. 수중 드론. 이러면 이제 이게 소해 헬기가 갖춰야 될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이게 아까 그 레이저 기뢰 그 뒤져내는 물건이죠. 예. 예, 여기서 이렇게 생겼잖아요. 큰 원통으로. 레이저 기뢰 탐색 장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꾸역꾸역 해온 거예요. 예. 그리고 얘가 이게 TADS예요. 얘가. 예. 이제 저걸로 치면은 저거 같은 애죠. 그러니까 KF-21로 치면 EOTS 같은 애죠. 예. 그러니까 예, 전자광학 적외선으로 타겟을 트래킹하면서 쫓아가면서 딱 조준해가지고 무기 딱 때리면은 가서 띵 쏘는 그런 그걸 해주는 그런 애죠. 얘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대잠 쪽이 되면 여기에 이제 소노부이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물속에 펑펑 던지면은 걔가 이제 소나를 탐색을 해서 이제 데이터로 쏴주는 거예요. 예. 소나 탐색 결과를. 디핑 소나는 이거 아마 끌고 다니는 걸 겁니다. 떨어뜨려 가지고 질질질 예인식으로 끌고 가죠. 디핑이라는 게 이렇게 뭘 이렇게 담근다는 뜻이니까. 어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잠수함 발견하면 이제 청상어 경어를 때리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파란색 쪽은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예. 이게 아마 2022년 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개발을 결정했어요. 소해 헬기 쪽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는 저는 이걸 아마 뭐 군 쪽에서는 성능이 믿음직한 게 미제를 선호했을 거고 또 문재인 정부도 이런 물건은 한국 쪽에서 가져가는 게 별로 뭐 중국 섬기는 입장에서 별로 그렇게 이쁜 짓 같지 않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 대잠 초계 헬기는 그 미제를 쓰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소해 쪽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수리온 마린온 기반으로 소해는 나갔고 대잠은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미제로 가기로 해서 이미 그게 작업이 진행 중이고 뭐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투트랙이에요 지금 상태가. 미제 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이거 어마무시하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미제 그 좋은 거거든요. 시호크 들여다가 12대인가 들여오기로 했으니까 들여다가 잘 운영하면서 배워가지고 그거 육박하는 물건 만들면 되죠. 우리는 아마 결국 그렇게 가게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UAE가 우리한테 이제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UAE가 우리랑 소해 헬기까지만 갈 건지 아니면 대잠 헬기까지 갈 건지 또 미리 얼마나 돈을 묻을 건지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내고 사항이 되겠죠. 지금 현재까지 한국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수리온 기반으로 소해 헬기까지만 가요. 그나마도 윤석열 정부 때 결정한 거예요. 작년 말에. 대잠 헬기는 문재인 정부 때 시호크 좋은 겁니다. MH-60R. 예, 이거는 좋은 거고 그건 뭐 그것 때문에 저 문재인 정부 많이 비판할 뜻은 없어요. 소해 헬기를 앞당기지 않았다는 걸 비판을 해도 대잠 헬기를 미제를 가기로 했다는 것 때문에 욕할 생각은 없어요. 일단 미제 좋은 거 갖다 써봐야 돼. 그래야 우리도 좋은 물건 만들어요. 만들더라도. 뭐 음식도 먹어본 놈이 잘 만든다고 좋은 음식 먹어본 놈이 그런 거예요. 예. 또 이런 과정에서 UAE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까지 선금으로 돈을 질릴 수 있을지 이런 게 이제 좀 궁금하죠. 참고로 그럼 UAE는 왜 이런 걸 하냐? 야, UAE는 항상 이란이죠. 이란이랑 그 섬의 그 영유권을 가지고도 다툼이 있고 그 페르시아만 이란 바로 건너편에 그 걸프만 페르시아만 쪽에 이란이 잠수함을 무려 얘들이 지금 한 19척 갖고 있습니다. 예, 킬로급을 갖고 있는데 킬로급이 이제 2,000에서 4,000톤으로 이렇게 넓어요. 예, 그 범위가. 1990년대 무려 6억 달러니까 거의 지금 그때 돈으로 거의 1조 원 아니에요. 1조 원. 예, 지금 환율 계산하면 한 8천억. 8,500억. 그러니까 좀 바가지 좀 쓴 거지. 예, 그렇게 해서 4척을 데려왔어요.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좀 이상한 그 잠수함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100톤, 뭐 125톤 나항급. 예. 이걸 한 척 갖고 있고요. 나항 다음에 만든 게 가데르급입니다. 이게 14척. 이거 뭐 29m, 125톤짜리입니다. 지금 사진에 있는 게 저게 가데르급이에요. 뭐 그래서 뭐 대함 무슨 순항 미사일 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건 모르겠고
저기 어뢰는 4발 달아요. 55mm짜리 큰 거. 직경 55mm짜리 발사관 4개인가 갖추고 있어요. 저런 걸 가지고 쟤들이 왜 킬러급은 4척이고 저 작은 게 있냐 그러면 그 안쪽에 들어있는 걸프만 있잖아요. 길쭉한 거. 예. 그 걸프만이 그 50m 수심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예, 한 그러니까 160피트가 안 되는 데가 많아. 걸프만이 164피트인가 뭐. 그래도 그게 그거보다 좀 넘어야 뭐 좀 그 뭐 2, 3천 톤짜리 그 이 배가 다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데가 많아가지고 소용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에 만약에 또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우리가 잠수함을 수출하게 되면 지금 우리 209급 제일 작은 거 1,000한 3, 400톤 그거를 더 축소시켜서 수출할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한 1,000톤급으로. 예. 그렇습니다. 너무 그 바다가 낮은 데가 많아서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한테 소헬기 혹은 앞으로 대잠헬기까지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